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작성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케치 작성 도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스케치를 새로 생성했을 때 이제 스케치 환경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작성 도구하고 수정 도구하고 패턴 도구하고 구석 조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케치 작성 도구에는 어떤 명령이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작성 도구에서 크게 많이 쓰이는 거는 바로 선과 원과 직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보시면은 선도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명령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명령어가 이게 명령어 그림하고 명령어 이름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명령어 이름 밑에 이렇게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명령어는 뭐예요? 이거하고 같이 이제 추가 명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 명령은 추가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 말고 이제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제 강의의 그 모토인데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뭐 쓸데도 없는 거 이제 설명해봤자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데 쓸 일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선 명령하고 이제 원 명령도 있습니다. 원 명령도 뭐 타원 말고는 이제 접선 뭐 이런 걸 그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호 명령도 3.5, 접선호, 중심점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사각형 명령이 조금 다양한 편인데 직사각형 명령에는 지금 직사각형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장공이라고 얘기하는 슬롯,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폴리곤, 꼭 필요한 명령어들이 여기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벤터에서 못따기하고 못깎기가 있는데, 인벤터에서 이제 스케치 환경에서는 못따기나 못깎기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스케치 형상의 중요한 모양을 중요한 모양을 담당하는 못따기나 못깎기는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부품을 작성할 때 이제 쭉 했을 때 모서리 다듬기용으로 쓰는 못따기나 못깎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작성하는 텍스트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명령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구멍 명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스케치 패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점 명령은 그냥 점만 하나 콕 찍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어요. 자, 각각의 구성 요소를 그리는 법을 알아봅시다. 선 명령은 간단합니다. 클릭해서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선이 완성됩니다. 선 명령은 기본적으로 연속선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하면은 선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마치려면은 ESC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명령을 마칠 수가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근데 원 명령은 말 그대로 중심점 원을 그리고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쓱 움직이면은 중심점에서 이렇게 쫙 퍼져나오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호 명령은 3.5, 접선호, 중심점5 세 가지로 나누는데 3.5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순서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끝과 두 번째 끝을 그린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간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3.5입니다. 그리고 접선호는 이제 기존에 작성한 스케치 요소에서 탄젠트하게 뻗어나오는 호를 그리는 거라서 접선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접선호는 그릴 수 없어요. 무언가 스케치 요소가 존재해야 거기다 대고 접선호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점호는 3.5하고 중심점호는 그림은 결과물이 똑같은데 어느 점을 찍어서 이제 호를 만들어내냐가 틀리게 돼요. 아까 3.5는 첫 번째 점, 양 끝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점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데 자, 중심점 호는 중심점을 먼저 클릭하고 이렇게 부채꼴이 이제 펴진 형상으로 이렇게
자, 호의 나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요게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이제 나중에 부품 예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 명령어들을 이제 이때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팁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리는 법만 알아봅니다. 자, 이제 사각형 명령입니다. 사각형 명령은 총 4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두점 직사각형과 두점 중심 직사각형이에요. 여기서는 1순위를 꼽자면은 저는 두점 중심 직사각형을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두점 중심을 찍고 원점에서 이렇게 쭉 빼면은 자, 원을 그리듯이 중심점을 먼저 찍고 중심점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점 직사각형은 그 사각형의 양쪽 끝 구석, 그죠? 여기하고 여기를 정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점 중심 직사각형하고 두점 중심 직사각형은 좀 틀려요. 두점 중심 직사각형은 중앙에서 뻗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중심선이 있지만 얘는 이제 없어요. 그죠? 그게 조금 틀립니다. 자, 슬롯 명령은 장공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건데 옛날에는 인벤터에서 장공 명령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아마 이게 2011인가 12 버전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장공 그리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좌에서 보면은 뭐 인벤터 강좌 중에서 장공을 그리는 팁이랍시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장공 명령이 나오면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장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중심 대 중심. 자, 장공 그 호의 양쪽 끝 중심을 클릭하면은 거기서 뻗어 나오는 장공을 그릴 수 있고 슬롯을 그릴 수 있고요. 네, 슬롯이라고 바꿀게요. 전체 슬롯은 이제 아까는 이제 슬롯의 양 중심점을 찍는 거였는데 자, 전체 슬롯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틀립니다. 중간에 중심점 여기는 중심 대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4분점 끝에 끝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게 조금 틀립니다. 자, 그리고 중심점 슬롯은 이제 이렇게 선을 양쪽으로 뻗어 나오는 식으로 해서 중간 슬롯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점호 슬롯을 이제 슬롯을 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3점호 슬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 명령 중에서 3점호를 그리는 방식으로 슬롯을 그리는 걸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3점호 그리듯이 첫 번째 끝점, 두 번째 끝점, 그 다음에 여기 호를 이렇게, 요게 3점호죠? 근데 3점호 슬롯은 여기 클릭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중심점에서 뻗어나오는 슬롯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틀립니다. 자, 그리고 중심점 호는 마찬가지죠? 이제 눈치 빠르신 분 이해하셨을 텐데 중심점 호를 그린 거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슬롯이 이렇게 쭉 퍼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 폴리곤은 마지막으로 이 폴리곤인데요. 폴리곤은 자, 다음과 같이 자,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이에요.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이라서 육각형을 그리고 싶으면은 자, 육각형. 뭐 오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5로 하시고 뭐 칠각형 하면 7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접원, 외접원인데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 압니다. 내접으로 그릴 때는 자 이렇게 원에 자 내접하게 그리고 자 외접할 때는 이렇게 원에 외접하게 그립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이게 폴리곤의 그 끝점이 여기하고 여기를 결정해서 작성하느냐 아니면은 여기하고 요 중간점을 선택해서 작성하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못가기하고 못따기는 자,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해서 반지름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깎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석점을 클릭해서 못깎기를 하거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캐드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캐드에서는 못깎기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뭐 반지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거든요. 근데 인벤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못깎기 명령이 그냥 끝나요. 그래서 반지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그냥 조심스럽게 바로 이렇게 못깎기를 하고 싶은 모서리나 끝점을 클릭하시는 게 좋습니다.
못따기도 마찬가지예요. 못따기도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봉등거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두거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 각도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거리, 요거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자, 두 점 직사각형을 한 다음에 자, 못따기로 같은 동등거리로 하게 되면은 자, 동등거리 타입으로 이렇게 못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거리 타입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거리를 찍었을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하고 각도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찍은 모서리가 여기서 15만큼 떨어지고 얘가 30도만큼 기울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명령은 텍스트하고 형상 텍스트가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쓰이지 않는 명령이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부품 표면에 그 텍스트를 써가지고 이거를 돌출해가지고 글씨를 직접 음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 기계 부품의 형상에 꼭 필요하면 쓰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데카를 이미지를 입히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걸 너무 남발하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모델링 데이터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 명령은 중요하게 쓰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툭툭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툭툭 찍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으로 스케치 작성 도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제가 사용 방법을 하나하나 일일이 연구하자면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 일단은 이 강의에서는 사용 방법만 아시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부품 모델링 강좌로 들어갔을 때 그때 사용 방법을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상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